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분수의 나눗셈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분수의 나눗셈을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말해봅시다. 네, 정말 다양한 경우에 분수의 나눗셈을 사용할 수 있군요.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0쪽을 펴고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매듭실을 4명에게 1과 5분의 2m씩 잘라주었더니 1과 5분의 3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반지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라는 문제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교과서 20쪽에 써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았나요?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찾아서 교과서 20쪽에 써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다 찾았나요?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문제에는 팔찌 매듭을 위해 4명에게 1명당 잘라준 실 길이, 남은 실 길이, 그리고 남은 매듭실을 나누어준 사람 수가 나와 있습니다. 4명에게 1명당 잘라준 실의 길이는 1과 5분의 2m이고 남은 실 길이는 1과 5분의 3m, 그리고 남아있는 매듭실을 나누어준 사람 수는 4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20쪽에 문제 해결을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했다면 영상에 나오는 풀이 방법과 자신의 풀이 방법을 비교해 봅시다. 남은 매듭실 1과 5분의 3m를 4명이 똑같이 나누면 되므로 식은 1과 5분의 3 나누기 4가 됩니다. 먼저 1과 5분의 3 나누기 4를 계산하기 위해 1과 5분의 3을 5분의 8로 바꿔줍니다.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분모는 그대로 두고 8 나누기 4를 계산해서 분자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결과는 5분의 2가 나옵니다. 따라서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는 5분의 2m가 됩니다. 영상에서 문제를 풀이한 방법과 여러분의 방법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 방법 외에도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똑같은 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분수와 자연수를 나누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했지만 두 번째 방법에서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5분의 8 나누기 4를 5분의 8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나요?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나타내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영상을 잠시 멈춘 후 교과서 21쪽에 써봅시다.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 중 처음에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4명에게 매듭실을 1과 5분의 2m씩 나누어 준 것은 문제 해결에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듭실이 1과 5분의 3m 남아있다는 것과 이를 4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찾은 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문제 해결에 필요 없는 정보를 제거하면 주어진 문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교과서 21쪽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수는 매듭실 4m로 팔찌 매듭 3개를 만들었더니 1과 2분의 1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습니다.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21쪽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았나요? 내가 문제를 풀이한 방법과 영상의 방법을 비교해 봅시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입니다. 팔찌는 매듭실 4m를 이용하여 3개를 만들었으며 팔찌 3개를 만든 후 남은 실의 길이는 1과 2분의 1m입니다. 그러므로 팔찌 3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실의 길이는 4-1과 2분의 1이 되고 계산 결과는 2분의 5가 됩니다. 팔찌는 3개를 만들었으므로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실의 길이는 2분의 5 나누기 3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6분의 5이므로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는 6분의 5m가 됩니다. 교과서 20쪽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찾았나요? 맞습니다.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다는 정보는 문제 해결에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